자, 여러분 다 결혼하셨어요? 저도 했습니다. 결혼하면 우리 몇 년 살아야 돼요? 아우, 따져보니까 진짜 길어요. 그죠? 우리가 보통 한 30살쯤, 평균 30살쯤 결혼한다고 치면, 우리가 또 평균 한 90까지 산다 치면 거의 60년을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. 자, 60년이나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 결혼 누구 믿고 하셨어요? 혹시 그 남자 믿고 했나요? 혹시 그 여자 믿고 했나요? 이제 한 이 나이쯤 되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, 결혼이라는 건 나 믿고 했어야 되는 거구나. 나 믿고 했던 게 맞는 거구나.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제가 강의 가서 결혼은 그 남자 믿고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믿고 해야 돼요. 여러분 믿고 해야 돼요. 여러분 믿고 했어야 맞아요. 그러면 사람들이 어머, 그러면 뭐 남편 믿지 말라는 거야? 어머, 선생님 무슨 말 하는 거야?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고요. 제가 얘기하는 건 남편에 대한 부부간의 신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. 60년을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맡아야 될 의무, 내가 맡아야 될 책임, 내가 가져야 되는 이 결혼 생활에 대한 나의 노력,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되게 뻔한 얘기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얼마나, 여러분 결혼할 때 어땠어요? 지금도 20대, 30대 여자들이 평생 나를 맡길 만한 남자를 찾아요. 이렇게 뭘 맡겨? 여러분 세상에 옆집 가서 들여다봐요. 나보다 두세 살 많은 남자가 나를 맡기에 충분한 남자가 있나? 부모도 나를 맡기가 어려워서, 나 낳은 부모도 나 맡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힘들어 했는데, 여러분 한 인간의 이 육체를 온전히 다 맡아서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또 다른 생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. 없어요. 부모도 날 그렇게 맡기가 어려웠는데 그게 되겠습니까?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세요. 우리 대학 누구 믿고 들어갔어요? 뭐 믿고 들어갔어요? 대학 믿고 들어갔어요? 대학만 잘 고르면 그 대학이 알아서 막 다 졸업시켜주고 좋은데 취직시켜주고 내 인생 탄탄대로로 탁 풀어주나요? 아니요. 대학 누구 믿고 들어갔어요? 그 대학 나 믿고 들어간 거예요. 내가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만약에 그 대학에서 학과를 잘못 선택한 것 같으면은 내가 어떻게 해요? 그 학과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공부해서 또 다른 어떤 개발을 해내고 또 다른 변수에 대해서 내가 찾아내고, 결국은 대학 나왔다고 그 대학이 성공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 대학에 들어간 내 책임만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. 자, 그럼 회사 누구 뭐 믿고 들어가요? 회사 믿고 들어가요? 아니요. 나 믿고 회사를 다녀야지 어떻게 회사를 믿어요. 그럼 그 회사 망하면 어쩔 건데. 그 회사 잘못되면은 그러면 계속 내가 이놈의 회사를 잘못 들어왔지만 회사 탓하다가 끝내요? 아니잖아요. 이 세상 여러분 아시죠? 이 세상 모든 것은 나 말고는 다 변수예요. 내가 변하지 않는 상수예요. 나 믿고 무엇인가 시작해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구 믿고 태어나셨어요? 부모 믿고 태어났나요? 예? 부모를 사랑하죠. 부모 믿고 태어났어요? 아니요. 내 부모가 태어나 봤더니 되게 돈이 없어. 내 부모가 정말 이렇게 욱욱하고 되게 욱하면서 되게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야. 그러면 내가 부모 잘못 만났기 때문에 어때요? 나는 책임이 없고 나는 망가져도 관계없나요? 아니요. 모든 자식은 독립생명체로 내 부모를 넘어설 의무가 있어요. 내 부모에 대가 잘못했더라도 내 부모를 용서할 수 있는 지경만큼 올라갈 수 있는 꿈이 있어야 돼요. 세상은 정말 나 믿고 사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나이 30쯤 돼서 이 성인이 왜 우리는 그렇게 나를 맡길 남자를 찾았을까요? 그래서 정말 노력을 해요. 결혼 직전까지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노력하는지 아세요? 뭘 노력해요? 괜찮은 남자 찾으려고요. 나를 맡기기에 괜찮은 남자. 여러분 무슨 수로 알아보실 수 있어요? 여러분 결혼할 때 보면요.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. 그게 한 100가지 정도 된다고 쳐봐요. 나한테도 그런 요소가 있어요. 뭐 성격에 관련된 거, 어떤 성향에 관련된 거, 능력에 관련된 거, 그 다음에 어떤 뭐 습관에 관련된 거. 나에게도 한 100가지 요소가 있어요.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. 우리 연애할 땐 어때요? 아이고, 단점은 95개는 다 집에 두고요. 장점 5개, 자랑할 거, 저 여자가 좋아할 거, 이 남자가 좋아할 거만 5개 갖고 나와서 만나요. 그 5개만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, 우리는. 결혼할 때 절대로 다 알 수가 없어요. 근데 막상 결혼을 해야 되니까 어때요? 내 몸이 옮겨가는 일이니까 내 몸 따라서 그동안 그 95개도 막 주섬주섬 다 나를 따라와. 그래갖고 결혼해보면 어떻습니까? 100개가 다 내 집에 들어와 있죠. 결국 어때요?
연애할 때 5개만 알았던 남자를 95개를 알아가는데 우리가 60년이 걸려요.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. 장점 5개만 들고 나와서 내 앞에 앉아 있었던 여자의 95개를 다 보는 일, 그 일이 결혼 생활이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전에 나를 다 책임질 남자를 찾아? 그런 남자가 있을까요? 없죠. 만약에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. 여러분, 결혼 생활은 그 사람에 대한 수많은 오류가 내 앞에 펼쳐지고 그걸 함께 다 같이 수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결혼 생활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요즘 젊은 여자들은 보면요, 너무 남자를 찾는데, 나를 맡길 남자를 찾는데 집중해요. 그래서 제일 신경 쓰는 게 뭐예요? 결혼식이요. 여러분 그거 아시죠? 결혼식은 하루고요. 결혼 생활은 60년이에요. 어마어마하게 길어요. 그래서 여러분, 여러분 믿고 사셔야 돼요. 만약에 자, 남편 믿고 결혼했어요. 나를 맡기려고. 근데 이 남자가 날 맡아주질 않네. 세상에. 이 남자가 살다가 굉장히 사업하더니 한번 되게 우울에 빠지더니만 그 다음부터 술 중독에 빠졌어? 게임 중독에 빠졌어? 내가 너 믿고 결혼했는데? 그럼 여자들은 뭐라 그래요? 내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? 나는 왜 이런 남자를 택했을까? 나 너 때문에 내 결혼 생활 망쳤어. 너 때문에 내 결혼 생활 망쳤어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? 왜? 그도 그럴 줄 몰랐던 거잖아요. 자, 그러면은 이 결혼 생활에 대한 책임을 적어도 성인 남녀라면 반반씩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. 그죠? 그리고 그 사람도 그 사람 때문에 망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망친 부분이 있는 거죠. 우리가 살다 보면은 왜 우리가 되게 힘든 일을 겪게 되잖아요.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? 너 때문에 망쳤어. 그리고 또 자책. 나는 왜 저런 남자를 택했을까? 이렇게 갖고 문제 해결이 하나도 안 돼요. 여러분, 만약에 결혼 생활이 예를 들어서 전 생각해 봤어요. 만약에 3년이라면 그 사람 믿고 해도 돼요. 기간이 짧아서. 그러나 이게 60년이면요. 3년에 20배잖아요. 20번 이상의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. 그도 예측하지 못한 변수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가 들어가서 개입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돼요. 그 남자가 돈을 너무 못 벌어 경제관념이 희박해?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. 이 사람이 애 너무 책임 안 지고 엉망이야? 나가 해야 되는 거죠. 원방에서 풀릴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잖아요. 근데 우리의 마음 세팅 과정 자체가 그 사람을 믿고 결혼했는데 그가 내가 믿은 만큼 안 해주고 안 해줬기 때문에 나는 그를 원망해도 되고 난 좌절에 빠졌고 우리 결혼이 문제가 생겼어라고 생각하는 이 공식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여러분, 이 공식에 빠져 있으면 제일 피해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? 나요. 내 결혼 생활이 내가 되게 좌절스럽고 내가 인생을 망친 것 같고 개선할 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. 왜?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가 그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개선을 그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그는 만약에 할 능력도 없고 할 생각이 없다. 그럼 이거는 문제가 안 풀리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. 결혼은 둘이 한 건데 한 사람만 망쳐도 이 결혼이 망쳐지는 거라면 너무 망치기 쉽지 않아요? 둘 중에 한 사람 망쳐도 하나는 해결할 수 있어야지 이게 멀쩡히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.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되게 안타까운 친구가 있어요. 저한테 한 친구가 있는데 걘 진짜 남편 믿고 결혼했어요. 그래서 무진장 오랫동안 골랐고 열심히 신중하게 골랐고 주위에 있는 엄마 아버지 모든 친구들 그 남자 너무 괜찮아 너무 괜찮아 그리고 정말 나를 맡길 사람한테 한 거예요. 근데 그 사람이 45 넘어가면서 그 사람의 단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맡을 만한 인물이 아니었던 거예요. 자기 자신 하나도 못 맡아요. 정신력도 되게 약한 남자고요. 얘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10년 됐죠. 남편을 무진장 원망하면서 살아요. 물론 집안의 경제 상황은 더 악화됐고요. 왜냐? 얘가 남편을 원망하는데 모든 시간을 쓰고 있으니까요. 또한 아이들도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어요. 왜냐면 아이들도 열정이 하나도 없는 이 가정에서 살아나갈 방법을 애들도 잘 못 찾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집안은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. 내가 이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. 아직도 얘는 그 남자를 원망해요. 내가 저 믿고 결혼했는데 진짜 정신 상태 이상하다. 너는 왜 너를 안 믿니? 너는 아무것도 아니니 너는? 너 바보야?
너 얼마나 괜찮은 애였는데 너 믿고 이 결혼 생활을 다시 일으켜보면 안 되겠니? 왜 너는 안 믿니? 그랬다고. 아니야, 나는 그냥 이 남자 믿고 한 거라고 계속 우겨요.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. 아무리 말해도 말 안 통하는 애가 돼버린 거.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애가 됐지? 생각해 보니까 이 결혼 생활에 내 책임이 반이 있었다라는 걸 처음부터 세팅을 잘못한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결혼 생활에 대한 믿음이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. 그래서 믿음의 방향을 이쪽으로 잘못 잡으니까 이쪽은 뭐예요? 믿음이 아니고 내 역할이 아니고 원망하거나 자기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거나 이런 쪽의 디렉션에 서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너무 가버렸어요. 근데 이 친구는 생각을 수정할 생각이 없어요. 이미 55세 됐고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무엇인가 생각 수정을 하기엔.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. 우리 100살 삽니다. 주위에 보면은요. 이 세상 불행이라고 하는 게 30, 40대에만 오는 게 아니고 노후에도 오고 뒤늦게도 오더라고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 결혼은 나는 누굴 믿고 한 거지? 나는 그 사람을 믿고 했나? 아니면 이 긴 60년의 여정에 그 사람을 믿고 한 게 아니라 이거는 나 믿고 했어야 되는구나. 이 나 믿고 했어야 되는구나. 여러분 결혼도요. 자존감 있는 결혼 생활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 나를 믿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. 그래서 책임도 반반씩 굉장히 많이 나눠 가졌고 그래서 나는 어려울 때마다 경제적이건 뭐건 어려울 때마다 상당히 많은 부분 잘 헤쳐나온 것 같거든요. 우리 세대만 남편 믿고 나 책임져 줄 남자를 찾은 줄 알았더니 요즘 20, 30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세대를 그렇게 많이 변했는데 아니 이게 60년대 70년대도 아니고 2018년인데도 왜 이게 여태까지 안 바뀌나. 이게 안 바뀌어서는 그 긴 여정 동안 이 결혼 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에 마음 세팅이 잘못되면 이게 영원히 안 풀리는 숙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었어요.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이 결혼은 60년이라는 이 긴 여정은 그 남자를 믿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 믿고 하는 거구나. 나 왜 태어났지? 나 믿고 태어났구나. 나 대학 왜 들어갔지? 나 믿고 그 대학을 택한 거구나. 나 왜 결혼했지? 내가 이 결혼 생활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내가 감당할 수 있어서 결혼 생활 안에 있는 내 변수를 감당할 수 있어서 나는 결혼이라는 걸 30대에 과감히 택한 그런 용기 있는 여자였구나. 다시 한번 여러분 결혼 안에서의 용기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